네, 하반기 대졸 공채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합니다. 이 같은 채용 방식은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채용 시장의 일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인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그리고 취업포털 사람인의 이상돈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정리를 좀 하죠. 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네. 인재를 채용할 때에 자격 요건으로 편견이 될 수 있는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교, 학점, 어학 성적,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을 배제하겠다. 사진도 안 붙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하신 출신 지역이나 가족 인연이라든가 학연, 학점, 뭐 어학 성적, 토익 성적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신체 조건, 사진 이런 부분들이 채용을 할 때 이게 어떤 편견 요소로 작용해 왔나요? 사실 상당 부분 작용을 해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랬습니까? 현재는 그러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보면 학교 순위를 서류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대학에 있을 경우에는 몇 점 가점, 수도권 안에 있으면 몇 점 가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지방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왔던 그래서 역량을 많이 키워온 학생들에겐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어디 대학이다 이하는 아예 잘라버린다 이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었죠. 네, 가족관계도 그런 게 가족관계는 사실 그것보다는 좀 다른 면에서 배경이나 내지는 이분이 이 친구가 검사 선생님의 자제분이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직업을 써라 이렇게 대기업 같은 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죠? 예전 이력서는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런 것들 학교, 학점, 이런 거 다 그런 것이 올바른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장애 요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확대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그게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기관이 됐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학력이나 성적이나 무슨 시험 성적을 배제하고 가리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가리는가? 근본 원인은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인선, 불공정한 인선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정보를 가려버리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속담으로 구더기가 무서우니까 아예 장을 담지 말자 하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저는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려주고 다만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 어떤 인척관계나 출신 지역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역에서 몇 %를 뽑아라라든지 그런 제도로 보완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그냥 다 가리고 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는 어떤 그런 원칙과 방향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교수님 지적이 어떻게 보세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을 뽑겠냐. 몇 가지 말씀들 중에 지역 안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안배에 대한 부분 더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대한 부분이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보다 앞에 말씀하셨던 블라인드 채용으로 시행되는 부분 중에 가장 민감하고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학교거든요. 학교가 어느 학교냐, 학점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봤느냐, 그러면 그 학교를 통해서 알아봤던 걸 보면 어릴 때 공부 잘했느냐거든요. 언제냐면요. 학창 시절,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워서 그것을 문제로 내놨을 때 잘 풀이하는 문제풀이 능력인데 언제냐면 대학교 4년, 군대 2년, 어학연수 1년, 혹시 재수했으면 1년 더 하면 7, 8년 전에 그때 문제풀이 능력을 지금 현재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냐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약간 무리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그동안 잘한 게 무슨 죄인가요?
왜 공부를 잘했다는 것을 가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뒤집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뽑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뭐 학교 순위를 1, 2, 3, 4, 5 매긴다고 했을 때 왜 그러면 상위권 대학이 나온 것이 왜 그것이 역차별이 되어야 되냐고. 그것은 상위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패배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하는 것이 시스템 자체가 한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발전하는 동력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가린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발의 어떤 그런 것일지는 몰라도 국가가 건전하게 전 동력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은 매우 저는 방해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과거 학벌 사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들어가면 과거에 꽤 좋은 인재들을 채용하는 회사들, 조직들이 S대 상대 출신이 아니면 큰 꿈을 꾸지 말고 소박한 꿈을 꿔라. 뭐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벗어나야 될 문제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부를 잘했다는 게 과연 무슨 능력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게 과거 8년 전, 7년 전의 학습 능력이라는 얘기죠. 저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 친구들이 학습 능력, 인지 능력, 분석력, 판단력 이런 것들까지 다 갖춰져 있는 실제로 현재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고요. 예. 계속하시죠. 예. 또 상위권 대학에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학창 시절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인 겁니다. 그 결과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동료들과 함께 더 좋은 교육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선에서 앞선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온 친구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문제인 거죠. 그들이 유리했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어떤 걸 보고 뽑냐라는 거죠. 그게 직무 능력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입사 지원서 샘플을 보면서 한번 교수님도 한번 보시면서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입사 지원서 그걸 좀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인적 사항이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교육사항에 이제 직무 관련 주요 내용, 저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3번. 자격사항에서는 이제 경력이라든가 경험, 그 다음에 국가기술에 대한 뭐 발급기간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없나요? 예.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주요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특징은 해도 직무 관련 주요 내용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예. 네. 본부장님. 네네. 그러니까 이 직무 관련을 갖고서 기존에 있던 뭐 학력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제외하고 블라인드 처리하고 직무 관련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인재를 뽑겠다는 거죠, 그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직무 관련 능력을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 입사 지원서가 직무 관련 능력을 바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만 통해서 뽑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걸 보면요,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졸 신입 사원을 뽑는 것을 가정을 해보면요, 대부분 학교 교육밖에 못 받았잖아요. 물론 토플이라든지 언어 시험은 있겠으나,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소위 직무 관련 공부를 학교에서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기껏 해봐야 경제원론 이런 것들인데 직무하고 전혀 관련 없는 과목을 학교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는 직무 관련 그 교육이 기록할 게 없고요. 네. 그다음에 자격 사항도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무슨 자격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신입생의 그 기재 사항은 차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질화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직무 능력이나 자격 사항을 이거는 돼요. 경력 사원을 뽑는 데는 이 부분이 적용될지 몰라도 대부분의 신입 사원을 뽑는 데는 이것은 그냥 전혀 차별이 없는 그냥 그 이력 분별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세요?
현재 채용 시장과 트렌드를 보시면요. 네. 이미 이력서를 쓰는 곳에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항목들 중에 가족상이나 이런 것도 이미 빠졌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이미 빠져 있고요. 지금 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건 이제 학교 이름 정도 수준인데 공공기관들은 이미 NCS 채용을 진행하면서 네. 이미 학교 이름은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사진이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이제는 아예 빠져야 된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과연 학교를 빼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을 무엇으로 평가해서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 분석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평가했느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대기업들은 HMCT, GSAT와 같은 자기들만의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네. 공공기관들은 NCS가 도입되면서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는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단순 평가를 봅니다. 이 직업기초능력 평가 또는 GSAT, HMCT와 같은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게 과거에 그냥 문제풀이형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 직무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상식선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블라인드 채용의 사회로 가도 될 만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한 인재를 뽑는 데 맞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아까 보여드린 입사지원서의 직무 능력 항목과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저 지원서는 지원서이고. 예, 지원서는 앞에 있는 한 장이고요. 저 뒤에 분명히 자기의 능력이나 역량이나 성격적 장점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을 쓰게 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항목들이 기업마다 별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르다. 예, 거기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국가 공공기관에서 뽑는 건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죠. 네,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게 계속 확산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뭐 저는 우리가 7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 아닙니까? 네. 우리 세대들의 방식대로 한국이 이만큼 컸어요. 네. 우리는 뭐 그때 사실 토익, 토플도 우리는 안 받고요. 네. 학교 교육만 받고 한국을 이만큼 끌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능 시험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로운 시험들이 계속 개발되는데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대학 교육은 피폐해지는 거고요. 네.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휩쓸리다 보면 정상적인 어떤 그런 능력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뭐 NCS가 됐든 뭐 무슨 테스트가 됐든 저는 그런 테스트가 사람의 직무 능력이나 어떤 그는 미래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극히 한계가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형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어떤 그런 평가를 하기보다는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지 뭐 이렇게 그냥 자꾸 가리고 하는 것은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교수님 말씀은 대학이라든가 네. 대학에 예를 들면 뭐 대학 점수가 높은 대학 있고 낮은 대학이 있고 네. 그 대학에 뭐 사실상에 있어서 뭐 순위도 있는 것이고 뭐 그거는 뭐 대학 서열은 아니라 뭐 월간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매긴 점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뭐 어학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돼야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 정도만 졸업하면 한국 사회의 어느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기본 교육을 가르치는 게 대학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충실히 할 생각은 않고 그것을 전부 덮어버리고 또 다른 무슨 시험, 또 다른 무슨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면 그렇게 되는 만큼 학교 교육은 피폐할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대학 교육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해봐서 알지만은 아까 학교 교육에 공부만 잘한다고 그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인정합니다. 그럼 학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사회에 나오면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볼 거 다 보자. 학교 성적 보고 생활 기록부 보고 모든 것을 다만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 불편부당하게 자기 고향 사람이나 자기 출신 학교나 이런 것을 뽑지 못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는요. 성적과 모든 것을 다 보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누가 어떻게 추천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 교수가 추천한 사람이면 믿음직하다. 이게 사람 그 추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야지. 자꾸 가리고 심지어는 사진까지 가린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치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이미 경력직,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경험과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살찌 일 잘했냐를 보면 되니까. 그리고 또 70년대 성장을 이끌어왔었던 그분들의 시대하고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2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지금 3차를 넘어서 4차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논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NCS의 새로운 평가 방법들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그러면 그게 온당하지 않으면 과연 대학 입시는 오를까? NCS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NCS는 이제 두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사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되고요. 과거에 만약에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면 도형을 270도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일까를 묻는 IQ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약도를 보여주고 이 약도를 설명하시오와 같은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을 물어보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 현재 학습 능력이나 이해력을 평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이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채용 방식과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예정돼 있거든요, 교수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생들, 대학생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전통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해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상당히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 하나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등한시하게 되면 그게 뭐 NCS가 됐든 무슨 테스트가 됐든 그런 쪽으로 전부 인력들이 시험 준비에 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건 하나의 말하자면 뭐 입시는 아니겠지만 입사의 어떤 그런 지옥에 이게 또 하나의 저는 자꾸 옥상옥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 기업까지 확산된다 그러면 청년들이 입시에서 실패했던 청년들이 나는 학교가 이러니 이제 나는 다른 꿈 꿀 수 없어라고 했던 학생들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이 채용의 변화의 시작은 뭐였냐면요. 우리 회사의 채용 방법으로 에디슨 또는 잡스를 뽑을 수 있을까? 우리 시대는 이제 잡스가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 변화에 지금 현재 과거에 있던 그런 채용 방법은 그런 인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잡스 이름 모를 학교의 중퇴자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놓치는 베타 오류들, 그중에 핵심 인재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채용의 스펙도 볼 수도 있는 공채도 있지만 그 외에 능력만 보는 오디션이라고 하는 노스펙 오디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인재를 찾는 방식에서 다양성, 그리고 제대로 접근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노력들이고요. 그 변화가 공공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체제가 잡스가 또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뽑지 못한다는 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류의 바뀐 방법이 잡스를 골라낼 수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잡스한테 기회가 주어졌죠. 그전에는 잡스한테 기회가 아예 없었고요. 민간 기업까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째로 정부가 이것을 민간 기업에 강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거고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인사 기준이 있고 인사 원칙이 있는 건데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거 하나 과거의 어떤 그런 공부 위주로 인한 사회의 기득권이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 소외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모든 민간 기업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한 20, 30년 사이에 굉장히 퇴보하고 말 거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본부장님 얘기 듣고 민간 기업은 강제 확대가 아니라 확산이고요. NCS나 이런 블라인드 채용은 좋은 참고서입니다. 일은
어떤 일이다,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고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놔서 능력 중심의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참고서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은 하여튼 논란이 있는 건 분명한 것이고요.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 문제들이 우리 취준생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고 취업포탈 사람인의 이상돈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